네, 오늘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인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하길 원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을 잠근다고 하면 묵직한 쇳덩어리로 된 자물쇠나 철컥하고 닫히는 두꺼운 도어락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맞아요. 열쇠를 주머니에서 떠내거나 최소한 비밀번호라도 외우고 있어야 열리는 약간 그런 단순하고 물리적인 세계 말이죠.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하긴 옛날 성벽부터가 다 그런 식이었죠.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 커피를 사러 드나드는 무인 편의점이나 최첨단 스마트 빌딩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자물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역설적으로 그 어떤 두꺼운 철문보다도 뚫기 힘든 무용의 성벽이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리포트 177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바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스마트 빌딩 보안과 출입 통제 자동화의 세계를 한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건물이 사실 거대한 컴퓨팅 개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참 매력적인 점은요. 우리가 오늘 파헤칠 목표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막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도난 사고 이런 수준의 단순한 방법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 단순 CCTV 설치가 아니군요. 네, 진정한 의미의 무인 경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파헤치는 건데요. 단순히 카메라 몇 개 더 달고 문을 굳게 잠그는 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리포트 서문의 통찰을 보면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의 공백이 무인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신뢰의 공백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침해 없이 완벽히 출입자를 통제하는 그 리포트에서 말한 역설적 무결성의 비밀이 바로 이 공백을 채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좋아요. 저는 처음에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건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개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체 왜 지금 당장 이런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굳이 복잡하게 시스템을 바꾸냐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냥 알바생 한 명을 더 고용하거나 우리가 평소 회사에서 쓰는 지문인식기나 카드키 달아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요. 지금 시장을 덮치고 있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노동인구 감소랑 인건비 폭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아, 확실히 요즘 구인난이 심하긴 하죠. 네, 이제 24시간 사람을 써서 건물을 관리하는 모델은 재무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인 운영은 생존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신뢰의 공백이 터집니다. 주인이 없는 공간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선량한 고객인지 침입자인지 믿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인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 방식으로는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근데 사원증 같은 카드키나 지문인식기도 있잖아요. 전 제 지문으로 출입할 때 꽤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일성적인 소규모 사무실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만 명이 드나드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카드키는 분실이나 복제 위험이 너무 크고요. 하긴 저도 회사 사원증 잃어버린 적 있네요. 그렇죠. 더 심각한 건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건물 관리소의 중앙 서버에 모아두는 방식이에요. 이건 보안업계 관점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요? 중앙 서버가 해킹되면 데이터가 통째로 털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서버 하나만 뚫리면 수만 명의 생체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거니까요. 와, 비유하자면 도둑 맞겠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자물쇠를 달았는데 그 자물쇠의 마스터키를 누구나 볼 수 있는 동네 게시판에 올려둔 꼴이었네요. 진짜 아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보안이 침입자를 막는 거대한 벽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의 보안은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지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죠. 지능형 게이트라 단어만 들어도 막 VIP가 된 기분인데요. 그렇다면 해킹 위험 없이 사람을 부드럽게 들여보내주려면 대체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양대축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니스 디텍션, 즉 생동감 감지 기능이 탑재된 안면 인식과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불리는 DID 기술입니다. 안면 인식과 DID요. 리포트 보니까 이걸 마철 없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고객이 건물 입구에서 멈춰서 카메라를 빤히 쳐다보거나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뒤적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도중에 99.9% 정확도로 인증이 되고 문이 열리는 워크스루 방식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가 좀 깐깐하게 딴지를 걸어보자면 자연스럽게 걷는 와중에 저를 99.9%로 알아본다는 게 가능합니까? 요즘 겨울이라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잖아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막 스파이 영화 보면 주인공이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고해상도 태블릿에 띄워서 카메라에 들이밀고 뚫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무리 AI라도 찰나의 순간에 사진인지 진짜 사람인지 혹은 제 얼굴인지 어떻게 확신하죠? 바로 그 의심을 해결하는 게 라이브니스 디텍션 기술입니다. 최신 시스템은 단순한 카메라 렌즈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가올 때 수천 개의 적외선 도트를 얼굴에 쏴서 굴곡을 읽어내는 3D 깊이 감지를 수행합니다. 3D로 깊이를 읽는군요. 그럼 태블릿 화면은 그냥 평면이니까 바로 걸러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AI 엔진이 사람이 걸어올 때의 보폭 측정이나 미세한 어깨 흔들림 같은 생체 역학적 패턴까지 동시에 분석해요. 심지어 적외선 센서가 피부 표면의 미세한 혈류 변화를 포착해서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의 인지까지 수학적으로 계산해냅니다. 와, 혈류 변화까지요? 네, 그러니까 고무로 만든 정교한 마스크를 써도 위조 확률은 제로에 가깝게 차단되는 거죠. 마스크나 안경을 껴도 노출된 얼굴의 특징점들을 조합해서 당신임을 알아냅니다. 맙소사. 이건 카메라가 아니라 거의 최첨단 의료 장비 수준이네요. 근데 리포트의 파이썬 코드 시뮬레이션 부분을 보니까 시스템이 제 심장 박동까지 읽으면서 스캔을 했는데 제 얼굴 사진이 시스템에 남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생체 정보 비저장 원칙입니다. 아니, 내 얼굴 사진을 안 남기면 다음번에 제가 건물에 다시 갔을 때 대체 어떻게 저를 알아보는 거죠? 놀이공원 하이패스 같은 원리인가요? 그 과정에 개입하는 게 데이터의 임베딩 변환이라는 기술입니다. 카메라가 당신의 얼굴을 찍은 그 순간적인 이미지는 즉시 특정 공식에 의해서 복잡한 수학적 벡터 값으로 변환됩니다. 수학적 벡터 값이요? 그러니까 제 사진 파일이 아니라 막 0.1, 마이너스 0.7 이렇게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로 산산조각 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변환이 끝난 즉시 원본 사진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추출된 벡터 데이터조차 건물 서버에 남지 않고 오직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암호화된 디지털 지갑, 즉 DID에만 저장돼요. 데이터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건물의 카메라는 오직 블록체인상에 발행된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 쉽게 말해 VC를 통해서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진실인지 그 여부만 일회성으로 대조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건물은 매번 제 스마트폰한테 이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질문만 던지는 거네요. 이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거대한 장벽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피파잖아요? 그렇죠. 법적 장벽이 아주 높죠. 네,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생체 정보를 민감 정보로 아주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인데 이 규제 장벽을 어떻게 넘은 걸까요? 방금 설명해드린 아키텍처가 그 법적 딜레마를 완벽하게 우회하게 해줍니다. 정보의 주체인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직접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는 합법적 돌파구가 되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술집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스캔해서 술집 사장님 컴퓨터에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 복사본을 차곡차곡 저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 사장님이 그걸 저장한다면 유출됐을 때 사장님이 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 기술은 기계가 제 신분증을 쓱 읽고 사장님한테 이 사람은 19세 이상이 확실함 하고 초록불만 딱 켜주는 거랑 똑같네요. 개인정보 원본을 넘기지 않으니까 건물주도 유출사고가 나도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암호학에서는 이걸 영주식 증명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구체적인 정보, 즉 지식을 전혀 주지 않고도 내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보통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 준수라고 하면 기업들이 법의 눈치를 보면서 방어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적 리스크 자체를 기술적 아키텍처로 해킹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와, 규제 해킹이라니 진짜 따릿하네요. 자, 좋아요. 출입은 아주 안전하고 매끄럽게 해결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공간에 들어오고 난 후는 어떨까요? 무인 매장 안에 들어왔는데 누군가 갑자기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면 어떡하죠? 당연히 대비가 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도어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스마트 요새거든요. 매장 내부의 AI 카메라는 내부 이상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10초 이내에 판단하고 즉각 대처합니다. 10초요? 사람이 CCTV 보고 있다가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맞아요. 싸움의 전조 증상이나 주치자가 막 배회하는 걸 AI가 감지하면 10초 안에 조도를 확 높이고 경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물리보안 업체에 자동 출동을 요청하죠. 재난 상황은요? 화재 같은 거요? 건물 전체에 IoT 센서망과 결합되어 있어서 화재 감지 시 보안 시스템이 모든 출입문을 쫙 개방합니다. 그리고 아까 안면인식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그걸로 건물 내 잔류 인원을 파악해서 소방관들에게 알려줍니다. 와, 진짜 똑똑하네요. 평소에는 유동인구에 맞춰서 냉난방이나 조명 부하도 조절해주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딴지 한 번 더 걸겠습니다. 만약 폭우나 천재지변으로 외부 인터넷이 끊기거나 건물 정전이 되면 어떡하죠? 중앙 클라우드랑 연결 끊어지면 우리 다 건물 안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아, 리포트 슬라이드 9에 나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요? 네. 외부 통신이 끊어져도 문제 없도록 에지 컴퓨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나 매장 자체에 설치된 소형 AI 기기가 독립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게다가 외부 해킹으로부터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에어갭 기술도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라 현장의 작은 두뇌들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거군요. 기술적 복원력이 곧 보안의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인 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초기 구축 비용, 이거 흔히 카펙스라고 하죠. 엄청 비쌀 텐데 건물주들이 왜 굳이 이 글로벌 보안 표준에 맞춰서 비싼 돈을 투자해야 하나요? 비용을 지출이 아니라 자산화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인 시설의 ROI, 즉 투자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보안 사고로 인한 손실 방어액에 24시간 무인 운영 수익을 더하면 초기 비용이 아무리 비싸도 3년 내에 인건비 절감분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 3년 만에요? 네, 게다가 건물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갑니다. 최상위 보안 등급을 받으니 화재나 도난 보험료가 확 인하되고요. 무인 시설 임대료 프리미엄도 붙게 되죠. 와,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보안 시스템은 단순히 도둑을 잡는 문 앞의 경비원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늦추고 수익을 방어해주는 건물의 최고 재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남들이 밤늦게 무인 매장 알바생 근무 태도 걱정할 때 미래 자본가는 데이터가 증명하는 실시간 수익 로그를 편안하게 본다는 거죠. 네네. 여기서 리포트가 강조하는 게 바로 보안 로그의 자산화입니다. 블록체인에 박제된 안전한 보안 데이터 로그가 나중에 토큰 증권, 즉 STO를 발행할 때 이 자산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물리적 자산의 금융적 가치를 폭발시키는 완벽한 사례죠. 와, 듣다 보니 진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공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간단한 로드맵이 있을까요? 네. 리포트에서는 스마트 요새 로드맵 5단계를 제시합니다. 아주 간결해요. 먼저 우리 공간의 보안 진단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DID 플랫폼을 선정합니다. 그다음 병목 구간에 워크스루 리더기를 설치하고 통합 관제 생태계와 연동한 뒤에 무인 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시하는 거죠. 네, 훌륭합니다. 거대한 변화도 작은 마찰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하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무인 편의점이나 오피스 빌딩에 멈춤 없이 슥 걸어 들어가실 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며 찰나의 순간에 수학적 증명을 해내는 블록체인과 AI의 존재를 말이죠.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한 기술의 세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탐험을 마치면서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물리적 출입 권한이 전적으로 스마트폰 속 디지털 신분, 그러니까 DID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상황 말씀이시죠? 네. 기기를 분실하거나 유일한 디지털 지갑이 파손되었을 때요.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물리적 세계의 문조차 열지 못하는 디지털 고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극강의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넘겨준 삶의 통제권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탐험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험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